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부터 베를린, 프라하, 크라쿠프까지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던 동유럽 역사문화 탐방. 지금부터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우리 9학년은 인천에서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젠하우로 향하였는데요. 아이젠하우에서 하루를 묵은 우리는 독일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 비텐베르크로 달려갑니다. 비텐베르크는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종교개혁의 정신을 쫓는 순례객들이 반드시 찾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성지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도착한 10월 31일은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방문한 루터의 집은 현재 루터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전직 수녀인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고 함께 살았던 곳으로 루터가 당시에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 퍼레이드와 축제가 열리고 있어 매우 흥겨웠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방문한 곳은 바로 비텐베르크 성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곳, 신학 교수였던 루터가 교황에 처음 맞섰던 현장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형상이나 조각 예술품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는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곳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되게 뭔가 그 사진 속에서만 보던 교회를 직접 와서 되게 뭔가 기분이 신기해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종교개혁에 힘쓴 마틴 루터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네. 교회에서 나와 95개조 반박문 앞에 섰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면벌부 발행을 남발하자 이에 항의하여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바로 이곳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현세에서 헌신하거나 헌금으로 인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인데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바로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요. 시립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림이었는데요. 루터가 꿈꿨던 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는 달리 사람들은 원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상석이 따로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립교회를 둘러보는 동안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하였는데요.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루터의 정신을 새겨보았습니다. 유럽의 늦가을은 해가 참 짧습니다. 5시만 되어도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베를린에서 처음 방문한 곳은 바로 브란덴부르크문입니다. 브란덴부르크문은 독일 분단 시기에는 국경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통일의 상징물로 비유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베를린 돔이라 불리기도 하는 베를린 대성당은 이름은 성당이지만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스테인드 글라스와 다양한 조각들, 독일 최대 크기의 파이프 오르간 등 압도적인 비주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는데요. 매우 맑고 청명한 날씨 덕분에 베를린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카이저 빌헬름 교회였습니다.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사실 새로남 기독학교와 인연이 있습니다. 신간의 예배당은 푸른빛의 대형 스테인드 글라스가 펼쳐져 있는데요. 중둔센터에 있는 십자가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네요.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예배당에서 저희는 함께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라하의 아침입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프라하 성으로 향합니다. 뾰족하고 높은 지붕이 특징인 고딕 양식의 성당인 성 비투스 대성당에 들어서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색채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식되어 있는 성은 매우 고풍스러워 보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4세가 건설한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나리 카를교. 체코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석상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유럽의 풍경을 만끽하며 구시가지 광장으로 향합니다.
프라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시가지 광장.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건물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프라하 구시청사 벽에 걸려있는 천문시계인데요. 매시각 정각이 되면 12사도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장소는 바로 야누스 동상입니다. 야누스는 체코의 종교개혁가로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서 개혁을 주장한 인물인데요.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장에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이른 아침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7시간 넘는 시간 버스를 타고 폴란드로 넘어갑니다. 긴 시간의 이동 끝에 드디어 오시비행침에 도착합니다. 오시비행침은 우리가 흔히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일하면 자유롭게 된다 라는 기만적인 독일어 문구가 쓰여있는 정문을 통과하여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안경, 신발, 사진 등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특별히 수용소 끝에 있는 가스실에서 느꼈을 유대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 비엘리츠카는 지하 광산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신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광산 노동자들이 지하에서 오랜 세월 일하고 묵으며 암염으로 조각한 작품들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주일날 방문한 킹가 성당에서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9학년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어떤 점들을 배우고 느꼈을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친구들과 함께 체코 프라하 거리를 걸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창의력은 많이 배우고 하다가 깨닫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더 학교에서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전쟁의 참혹성과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았는데요. 일단 독일에 갔을 때 이제 비렐름 교회와 이제 베를린 장벽 등을 이제 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꼭 통일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유럽의 다양한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더욱 성장한 우리 9학년 학생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9학년 동유럽 역사문화 탐방이었습니다. 안녕!